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이 친구의 상의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저 그런 취향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라디TV 시청자 여러분, 이시원입니다. 드디어 자전거 의류를 처음으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첼로 KN 영상을 찍었을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입고 있던 그 파란색 옷이 바로 이 오스바이크웨어의 패러독스라는 제품인데요. 그 제가 입고 하기에는 좀 몸매가 영 좀 좋지 않아서 이 날씬한 친구 우리 마네킹을 섭외를 해서 옆에 지금 입혀놨는데, 제가 입은 건 좀 낫죠? 아무래도 키가 크니까. 이 사이클링 웨어는 사실 겉모습만 보면 좀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뭐 색깔하고 디자인 약간 차이가 있고, 뭐 부자재 빼고는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뭐 브랜드 로고라든지 뭐 이런 기능을 따져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뭔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다 똑같으면 뭐 싼 거 사지 왜 굳이 비싼 거 사겠느냐. 진정한 품질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직접 입어보고 느껴봤을 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모습까지 꼼꼼하게 오늘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외형적인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푸른색 계열 색상이고요. 주황색 로고들, 제품의 브랜드 네임이나 선이 그어져 있어서 심심치 않게 깔끔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류들 보면 뭐 큰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져 있기도 하고, 뭐 등에나 뭐 하의 이런 데 크게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큰 로고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스바이크웨어 로고와 패러독스라는 모델명 이렇게 깔끔하게 적혀 있고, 이 푸른색과 이 주황색의 조화가 아주 좋네요. 이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포인트를 줘서 심심하지 않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 저지의 상의, 몸에 쫙 달라붙는 그런 핏인데요. 이 사이클링 웨어는 이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뭐 산악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이클링 웨어는 일단 땀 흡수, 그리고 뭐 공기 저항,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타이즈처럼 딱 달라붙는 옷을 입어요. 제가 먼저 포장을 열어서 봤을 때 느낌은 가볍다, 부드럽다, 이 두 가지였어요. 예전에 나온 옷들을 보면 팔 쪽에 밴드라든지 이 허벅지 안쪽에 별도의 실리콘 밴드를 이렇게 재봉틀로 박아서 두툼한 밴드를 달아준 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 늘어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을 볼까요? 팔 부분, 이 끝자락을 보면 실리콘 밴드는 압박을 하고 섬유는 늘어나니까 뭐 라이딩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보면 빨갛게 눌린 자국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거나 이 피로를 더해서 미끄러지진 않지만 피로를 더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제품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체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피부하고 가장 가깝게 들뜸이 없이 이렇게 마감을 해놔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핏이 가능합니다. 입어봤을 때 눌린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착 붙어 있는다는 느낌.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 원단에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리콘 엘라스틱 밴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방식은 소매나 하단에 별도로 이렇게 실리콘 밴드 두툼하게 부자재를 사용해서 붙여놨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사 자체에 이 실리콘 일체형으로 도트 패턴, 점 찍은 것처럼 제작을 해서 미끄러짐도 방지하고 착용감은 더 편안하게,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요새 나오는 브랜드들은 많이 그렇게 제작들을 해요. 과거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도 그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죠. 그 브랜드들도. 부분은 이렇게 살펴봤는데, 뒷부분이 어떤 디테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부분은 전통적으로 이 사이클링 웨어의 3포켓 휴대물품을 담을 수 있는 포켓이 3개가 있고요. 이렇게 물통이라든지 뭐 휴대폰, 기타 뭐 지갑, 에너지바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옆에 이 옆구리 부분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한 거? 이게 3M의 반사 리플렉터 탭인데요. 야간 주행할 때 이 자동차 불빛이라든지 뭐 가로등 이런데 이게 반사가 돼서 내 위치를 좀 더 눈에 잘 띄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야간 주행할 때 뭐 호미등도 달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로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어찌됐건 야간에는 눈에 잘 띄는 게 중요하니까요. 안전을 위한 부자재들도 이 3M의 반사 리플렉터를 달아서 오랜 시간 사용을 하고 또 세탁을 해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뒷주머니에도 여기 이렇게 패러독스라는
이 제품명이 보이고요. 심플하면서도 브랜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이 저디의 뒷부분도 이 미끄럼 방지를 위한 도트 패턴으로 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이클링은 계속 앉아서 자전거 위에서 운동을 하는 거지만 이 상체와 하체가 끊임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페달링을 하건 뭐 핸들 뭐 컨트롤을 하든 간에 이때 옷이 말려 올라가요. 막 특히나 그 에어로 포지션이나 뭐 댄싱 할 때 보면은 그 골반 쪽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몸이 막 뒤틀리는데 그때 상의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도트 패턴으로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서 격렬한 움직임에도 옷이 말려 올라가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별도의 밴드로 박음질을 하거나 실리콘을 아예 도포를 해서 오래되면 이게 벗겨지거나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세탁소에서 수리도 안 되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고음용 실리콘 있잖아요. 그걸 이게 펴 바르는 분도 있었는데 의류용 실리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거는 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마감이 돼서 굉장히 완성도가 좋네요. 상의의 지퍼는 국내 최고 업체 ISO 인증도 받은 트리플 H 제품을 사용했는데 보통 이 지퍼 하면 뭐 YKK 제품을 생각들 많이 하세요. 물론 YKK 제품도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만 국산 제품도 전혀 그에 뒤지지 않습니다. 뭐 ISO 인증도 받고 유명 브랜드에 납품도 하는 회사인데 이 지퍼를 보시면 이렇게 세미 오토 격렬한 움직임을 해도 이렇게 튕겨 올라가서 목 있는 데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누르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지의 하단 이렇게 덮개가 달려 있죠. 이 저지의 하단에 이 덮개가 없으면 이 부분, 이 플라스틱으로 된 끝부분이 이 저지나 이런 데를 막 스쳐요. 그래서 여기가 봉제선이 막 터지거나 아니면 옷이 좀 닳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지만 덮개를 만들어 놨어요. 옷을 입을 때도 하단을 잡고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밑에를 잡기가 어려우면 옷이 이렇게 쓸려 올라가겠죠. 하단을 잡고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까 신속한 착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 목이 좀 높아요. 지퍼의 끝부분이 이 목 있는데 닿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물감이 느껴지는데 상단에도 이 하단처럼 두께를 덮어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인데 아마 추후 버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제작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일단 이 친구의 상의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내 눈! 이 빕숏, 레슬링 선수들이 입는, 저는 이 빕숏을 입는 거를 상당히 좀 꺼려하는 편이긴 한데 이유는 간단해요. 화장실 할 때 불편해서 그래요. 뭐 이것을 입고 화장실을 어떻게 가는지는 뭐 자전거 탈 때는 좋은데 이 빕숏의 생명은 뭡니까? 바로 이 패드예요. 패드. 엉덩이 쪽에 패드. 또 보통 안장에 최소 한두 시간 정도는 앉아 있는 법이니까 이 엉덩이 부분의 마찰이라든가 압력, 뭐 압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안장이라든지 피팅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맨살과 직접 닿는 이 패드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근데 저가 제품이든 뭐 고가 제품이든 패드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이 남자, 여자, 또 마른 사람, 또 살이 찐 사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이 오스바이크와의 패러독스 제품은 세계적인 이 패드 생산 업체 EIF 엘라스틱 인터페이스사 이탈리아 회사 그 회사는 이 패드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의 제품을 씁니다. 엘라스틱 인터페이스 회사 제품은 오스바이크 뿐만이 아니고 라파라든지 다른 유명한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품질에 대해서는 부자재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 엘라스틱 인터페이스사의 패드를 보면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최상급 라인업인 이 울트라 라인업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지 밑단도 아까 상의처럼 이렇게 도트 패턴으로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압박감을 줄였고요. 예전에는 한 1cm 정도 되는 두께로 이렇게 실리콘 밴드가 둘러 있었는데 지금은 한 4.5cm 정도 두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압박감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이 허벅지 부분에도 육각형 벌집 모양의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도 막 움직임이 많고 혹시나 쓸림이 생기는 부분도 더욱 가볍고 통풍에 땀 배출에 유리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깨끈도 망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운데 파란색과 이 흰색 경계선 있죠? 이 부분도 망사 처리가 돼서 땀 배출에 대해서도 유리하게. 자전거 오류 원사가 되게 다루기가 까다로워요. 탄성이 좋고 뭐 합성섬이고 그래서 이 바느질하다가 뭐 손상도 되고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보기보다 만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뒷모습인데요. 이 뒷모습도 어떻습니까? 전체가 이렇게 망사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제 손바닥 보이시나요? 이렇게 굴곡진 등에 딱 달라붙어도
땀을 많이 흘린 상황이거나 혹은 뭐 비를 맞았을 때도 몸에 막 달라붙어서 되게 막 찝찝한 느낌이 아니고 금방금방 마를 수 있는 그런 망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빕숏의 소재는 이 폴리에스터 80%, 폴리우레탄 20%, 이 합성섬유예요. 면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뭐 폴리자들은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이 폴리에스터는 이 땀 흡수가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땀을 머금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면 소재 같은 경우는 땀을 흘리면 추하게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뭐 스포츠 타올이라든지 뭐 기능성 섬유 이런 거 어떻습니까? 땀을 흘려도 한번 털어서 그냥 선풍기 바람 앞에 갖다 대면 뭐 금방 마르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폴리에스터 소재 100%면 이 착용감이 좀 안 좋아요. 이 부드러운 착용감을 위해서 이 폴리우레탄하고 같이 섞습니다. 8:2의 비율로 섞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착용감과 기능성 이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잡았죠. 빕숏하고 속의 베이스 레이어는 또 비슷해 보이지만 또 섬유의 혼방 비율이 달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빕숏이나 이 저지도 마찬가지고 다 합성 섬유를 쓰긴 하지만 그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능이 다르거든요. 맨몸에 닿는 거냐 바깥에 입는 거냐, 그리고 이 바깥에 입는 저지나 이 빕숏 하이 같은 경우는 이 낙차를 했을 때 부상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탄성이 좋은 그런 비율로 혼방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좀 더 유리한 소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제품 역시 그렇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엉덩이 쪽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집 모양의 구조되어 있어서 쪽에 올라오는 열기나 땀 배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이 봉제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거 흔히 오드람프 가공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 그냥 섬유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패널하고 패널을 이어 붙여서 만들거든요. 조각조각, 뭐 등판, 뭐 엉덩이 쪽, 옆구리 쪽 이거를 이어 붙이는데 이 이어 붙이는 방식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드람프라고 흔히들 해요. 뭐 오드람프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 봉제선을 갖다가 어떻게 마감했느냐에 따라서 옷의 촉감이나 압박감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땀을 흘리는 부분, 그리고 피부하고 직접 맞닿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신경을 안 쓰면 피부에 쓸려요. 아프고. 얼마큼 신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 완성도가 달라지는데 이 파라독스 의류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로 그냥 소홀하게 지나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옷을 만드시는 분들이 직접 사이클링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옷에 보면 이렇게 그 태그 있잖아요. 헤어라벨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없어요. 옆구리 쪽에다 보통 많이 달려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피부에 쓸린다거나 까칠까칠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입고 테스트를 해봤고 또 테스트한 날 비가 와서 또 땀도 많이 났는데 이렇게 어색하거나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이 베이스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마네킹이 착용하고 있는 이 옷이 바로 베이스 레이어. 이 자전거를 비롯한 야외 스포츠, 뭐 등산, 육상이라든지 꾹, 배구 이런 데서 쓰이는 옷들은 사실 화학 섬유가 많이 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리고 몸을 많이 쓰니까요. 격렬하게 뛰기도 많이 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수영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 철인 3종 경기. 베이스 레이어가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는 사이클링 웨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클링 뿐만이 아니고 땀을 흘리는 모든 야외 스포츠에는 이런 식으로 베이스 레이어를 입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2006년도 월드컵 때 그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유니폼 상의를 벗었잖아요. 붉은색 민소매 셔츠 같은 거 입고 있었죠. 그게 바로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종목에서 땀 흡수를 빨리 하고 신체의 체온을 적정수는 유지시키고 또 어떤 옷들은 직조 과정을 이 근육에 맞춰서 가공을 해서 피로를 좀 더 줄여주는 그런 기능성이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이 사이클링 웨어의 베이스 레이어 특징은 지금 보시면 메쉬 처리가 되어 있죠.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요. 가볍고 몸에 딱 달라붙는 디자인입니다. 겨드랑이 쪽을 보시면 겨드랑이 쪽이 연하잖아요. 살이 되게 부드럽고 또 뼈가 바로 드러나 있어서 이쪽에도 쓸리거나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가공을 해서 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게 제작을 했습니다. 어깨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 앞에 여기도 그냥 메쉬 처리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목 굴곡을 타고 이렇게 땀이 흘러내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넓적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다는 거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베이스 레이어 섬유 구성을 한번 볼게요. 이 스판덱스 8%, 폴리아미드 52%, 폴리프로필렌 67%라는 세 가지 합성 섬유를 썼는데 섬유를 합성을 하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탄성,
속건성, 물을 뿌려도 땀에 젖어도 금방 말라요. 보온성, 세 가지 기능을 다 한 번에 잡기 위해서 이 베이스 레이어를 있는데, 이 베이스 레이어는 사실 여름뿐만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 흡수, 겨울에는 보온과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요즘은 이 베이스 레이어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져서 뭐 실내 피트니스라든지 뭐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많이 입지만, 예전에는 이 베이스 레이어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웃도어 용품점에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뭐 자켓이라든지 신발, 뭐 의류 이런 거는 정말 잘 팔린대요.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이 베이스 레이어 제품들은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건 비싼 거 입는데 속에는 그냥 대충 면으로 된 거 입고, 이 자전거 탈 때뿐만이 아니고 뭐 각종 야외 스포츠 활동할 때도, 혹은 등산을 하실 때나 뭐 겨울철 산행, 뭐 여행 이런 거 하실 때는 꼭 챙겨 입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사이에 이렇게 제 손을 잡고 있는데요. 오스바이크의 양말입니다. 사실 이 사이클링 양말이 눈에 잘 뭐 그렇게 띄는 건 아니에요. 저지나 뭐 빕숏에 비해서 좀 주목을 덜 받는 양말인데, 사실 사이클링 하면서 보면은 가장 많이 압박을 받고 또 움직임이 정교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바로 이 발입니다. 발. 거의 뭐 프로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1마력 정도의 힘을 내는데 그 스트레스를 다 견디는 게 이 발이죠.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잠깐 서러운 존재,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인체 건강의 80%는 어디? 발에서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발을 위해서도 일반 연 양말이 아니고 이 사이클링 양말이 필요합니다. 오스바이크 양말은 연이 아니고 이 쿨맥스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저지나 빕숏이나 베이스 레이어처럼 빠른 속건성 소재고 통풍이 잘 돼요. 발등을 보시면 이 미세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발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땀을 배출하기 위한 일종의 통풍구죠. 일반 면 양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약간 스포츠 양말 뭐 이런 경우에는 발목이라든지 발등의 패턴을 좀 다르게 해서 뭐 압박을 좀 줄였다든지 뭐 미끄럼 방지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지만, 이 사이클링 양말하고 좀 다르죠. 이 사이클링 양말은 면이 안 들어가요. 땀에 젖어도 금방 마르고, 혹은 뭐 땀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쭉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없거든요. 항상 이 위치를 고정해 주니까 라이딩할 때 걸리적거리거나 또 불편함이 없이, 사소한 부분이고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라이딩의 품질을 완성시키고 높인다고 볼 수 있겠죠. 정강이 부분에는 오스바이크의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발바닥 아래쪽도 발 앞꿈치라고 하죠. 클릿 닿는 부분, 그 부분이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가공이 되어 있어서 양말을 신었을 때 뭐 이물감이라든지, 그리고 딱딱한 클릿 슈즈를 신었을 때도 딱 달라붙으니까 정말 착용감이 좋더라고요. 뒤꿈치도 이중 패턴으로 제작을 해서 늘어남이라든지 미끄러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고요. 모르고 봤다면 굉장히 비싼 수입산 제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완성도가 좋습니다. 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의류는 무엇보다 기능성 그리고 편의성이 우선입니다. 물론 내구성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기능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지, 가격이 너무 싼데 품질도 그에 따라 별로라든지, 이렇게 되면 실망도 크겠죠. 꼭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싼 건 싼 값을 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스바이크 같은 경우는 신생 회사고 굉장히 젊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옷에 대한 품질, 부자재의 사용, 기존 의류들에 대한 단점들을 개선하는 노력은 자전거를 직접 타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라이딩의 효율을 높일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라이딩의 편의성을 높일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흔적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기능과 부자재들의 사용, 완성도, 이 오스바이크 웨어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사계절 내내 라이딩이 즐거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라이드TV 이시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